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39, 코스닥이 1.45 하락 마감하였는데 시장 하락 마감한 것보다 시장 지표를 좀 체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즉 시장 지표가 크게 흔들거리고 있어요. 먼저 시장 지표를 보시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이 1388원, 엄청나죠? 조금 있으면 1400원에 육박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 또한 110을 넘어가 버렸어요. 엄청난 수치인데 이슈를 보게 되면요. 외환시장 마감이 당국 개입에도 장중 1388원 선까지 급등. 코스피 강달러의 2400선 붕괴. 자, 기본적으로 강달러 공포에 뚝뚝 경기 불안, 중국 이러면서 전 세계 증시와 채권 시장과 금리와 그리고 외환 시장이 다 크게 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중심에 있는 대한민국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대한민국 경제를 보게 되면은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 중에서 중간재와 부품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상품 수지 10년 만에 적자. 한국은행 다음 달 경상 적자 가능성 있다. 7월 경상 수지 10억 9천만 달러로 흑자. 흑자 폭은 66억 2천만 달러로 축소. 11년 2개월 내 최대 감소폭이다. 상품 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란 소식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고 갈게요. 자, 먼저 대한민국은요. 경제 펀더멘탈을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중간재. 자,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 배를 보면은요. 벌크선, 원자재죠. 그리고 탱커선, 액체 원자재 요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벌크선은 건화물, 딱딱한 거, 탱커선은 액체. 여기에 뭐 석탄, 뭐 이런 원자재가 많이 포함되고요. 탱커선, 액체가 많이, 원자재가 포함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벌커와 탱커가 많이 들어오고요. 컨테이너선, 완제품이 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즉,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해외로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상품 수지, 이 상품 경상수지에는요. 상품 수지, 즉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가 있어요. 서비스. 근데 중요한 건 상품 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거든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잖아요. 그런데 대만, 중국, 홍콩 이 중국의 중화권 수출 물량이 예전보다 좀 줄었어요. 첫 번째.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 하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서 자, 원자재 차트를 잠깐 제가 그려드리면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의 이 정도로 급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대로 수입해 와서 이 부분이 적자가 난다는 부분이죠. 이 수입하는 그런 가격이 너무나 급등했던 부분. 그리고 이 팔리는 부분, 수출하는 물량도 중국에서 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수입 물량을 좀 줄였다. 즉, 대한민국의 수출 물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품 수지가 10년 만에 적자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상품 수지가 10년 만에 적자? 무슨 뜻이죠?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소식입니다. 그렇기에 경제 펀더멘탈이 정말 극단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부분이에요. 그 이면에 바로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있었다. 그쵸?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외환시장의 외환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 상황이라면 중요한 건 시장은 안정화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자산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가 안정화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그 이면에 뭐가 있죠? 지금 상품 수지의 적자가 뭐였죠? 물가였습니다. 물가의 급등,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여기에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 지수가 있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은요. 자, 물가에는 원자재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 수출입 가격, 그 다음 생산자 물가 가격, 그 다음 소비자 물가 가격이 있는 거예요. 이 원자재에는 원유가 있고요. 그리고 곡물이 있고요. 비철금속이 있고요. 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철금속에는 구리, 그리고 알루미늄, 납, 아연 요 4대 비철금속이라고 하죠. 자, 곡물에는 뭐 밀, 대두, 콩, 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죠. 중요한 건 이 에너지, 특히 유럽에서는 전기값을 비롯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 이면에 자,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말 전쟁이 있었죠. 자, 근데 이게 전 세계 매크로가 다 맞물리는 게 뭐죠? 제가 계속 매크로를 최근에 언급드려요.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커졌기 때문에 지표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물가, 에너지 가격이 자 슈팅이 제대로 나와 있죠. 그쵸? 초초초 킹 강세 에너지 가격에 더불어 달러의 10년 이상의 킹 초강세를 넘어선 킹 강세, 원화의 초초초초 킹 약세. 그쵸? 자, 이런 부분들, 금리의 3.2%가 넘어가는 3.5%, 그쵸? 금리의 초금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 대부분의 이게 뭐가 있죠? 10년 만에 10년 이상의 가장 고점거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 바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 여기에는 코로나와 우크라이나가 있었다. 더불어 이 부분이 진정돼야 되는데 이건 사실 기득권의 움직임이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FMC가 중요하겠죠. 왜?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추세의 흐름입니다. 패러다임이고요. 기정사실화예요. 다만 추세의 기울기가 한 번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이때 시장이 다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때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시기와 맞물려서 연준에서 스탠스가 바뀌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극단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시스템 리스크로만 가지 않는다면 지금은 사실 매입하기, 이 말씀 드릴게요. 선수들은 진짜 투자를 잘하는 선수들은 시장이 위험할 때 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그리고 미쳤다고 할 때, 남들이 다 미쳤다고 할 때 매입을 시작합니다. 내가 사고 떨어져도 상관없어. 이미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물론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나 상단이 이미 5배, 6배, 10배 이상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담을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은 용기를 내서 그리고 확신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제가 계속 언급드리잖아요. 정고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이다. 매크로는 지나가는 부분이다. 다만 워낙에 지금 매크로의 이슈가 시장에서 다급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가격적인 차트 부분 한번 볼까요? 자, 나스닥의 주봉입니다. 자, 강하게 하락을 하고요. 강하게 반등 나오고 강하게 밀려 있어요. 자, 이 정도 밀리니까 지표가 크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밀렸는데 아직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깰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한번 변동성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상단은 열려있다. 다만 기간의 차이가 걸릴 뿐이다. 이 상단을 넘어가기 위해선 중요한 건 연준의 금리 상단을 찍고 경제 펀더멘털이 크게 한번 휘둘리면 그 다음 연준의 금리 인하와 금리 상단을 찍고 다음번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가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진행되겠죠. 중요한 건 크고 작은 노이즈, 파고를 거쳐가면서 시장은 크게 흔들리면서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은 흐름이고요. 시장 매크로는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릴게요. S&P도 마찬가지고요. 주봉이기 때문에 흐름이 한눈에 보여요. S&P도 마찬가지죠.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우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니케이도 마찬가지예요. 반등 나왔다가 밀렸죠. 그쵸? 유로스톡도 마찬가지. 유럽은 좀 매가리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 증시의 흐름이 이런 흐름에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에요. 자, 셀트리온의 호가창인데요. 매수 상위에 JP모건, 하나, 신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매도 상위에 삼성, 한화, 그리고 여기에 신한과 이베스트도 있었어요. 장중에 왔다 갔다 했죠. 삼이신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요. 중요한 건 요 물량 갖고 JP하고 신한하고 물량 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 가격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장중에 셀트리온이 좀 밀렸었죠. 그러나 회복하면서 더불어서 스텔라의 임상 3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셀트리온이 왜 최고의 회사인지 증명을 하였죠.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의 오늘 분봉 흐름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죠. 분봉 흐름을 볼게요. 분봉 흐름인데요. 장중에 많이 밀렸어요. 그러나 회복을 쭉 하면서 물량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물론 양봉으로 끝나진 않았지만 상승 흐름으로 장중에 크게 빠졌었죠. 상승 흐름으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흐름 일봉, 자,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투심이 많이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하얀색 선 121선의 지지를 막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워낙에 크게 밀린 거예요. 이제는 아래쪽으로 언더슈팅까지 밀려 있습니다. 낙폭이 과한 부분이에요. 과하면 뭐라고 했죠? 반드시 기술적으로도 반등 나옵니다. 이제 매크로가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서 거래량이 얼마 있지도 않아요. 32만 주.
늘 셀트리온이 시간이 오래 걸리려면 대량 거래가 터지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메릴 린치에다 담았던 물량을 다시 뱉어내면서 밀려내면서 공매도 누적 잔고가 대량으로 늘어나고요. 대차 잔고도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금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무너졌지만 아래쪽으로 슈팅해 나왔던 부분이에요. 요거 자리하고 지지 잡고 다시 돌아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지치게 만들어서 물량을 뺏어오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결국 시간의 차이일 뿐 결국은 숫자 찍는 가시권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기점엔가 돌아 나갈 수 있는 흐름을 기다려 보자고요. 차분하게 우리 시간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추이에요. 4.78 거의 미미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32만 5천 주. 오늘 1.1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장중에 보게 되면은요. 장중에 낙폭이 좀 더 컸었어요. 3%가 넘었었죠. 3.31까지 밀렸다가 아래 꼬리 달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투심이 많이 깨졌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밀어놓고 지들끼리 손바뀜이 나오면서 개인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결국은 요 흐름 바꿔나가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는 다른 펀더멘탈과 내재 가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기준점인가 수급으로서 또한 차트로서 시가총액으로서 가격으로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더불어서 헬스케어의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과 그 부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 지난번 뻥카였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 16.5로 다시 늘어났어요. 거래량은 39만 5천 주. 오늘 0.58 약보합권. 이 부분 지금 제가 공매도 매매 비중은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던 부분이 참고만 하셔도 된다. 왜냐면 우리 제품들 항체 바이오 시밀러의 숫자가 수출 실적이 찍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가시권에 와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증가폭, 수익성,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잔고 비율 0.87 찔끔찔끔 늘었지만 초바닥권에 있어요. 이제 늘어봤자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신용잔고 비율도 굉장히 늘어야 돼요. 그러나 바닥권에서 아직 기고 있어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헬스케어 볼게요. 그쵸? 바닥권에서 기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1.46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신용잔고 비율을 보셨고요. 이거는 현재 9월 6일 날짜까지. 오늘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대차 잔고 한번 보고 갈게요. 대차 잔고를 셀트리온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게 되면 2600주 늘어서 809만 주. 저점권 바닥권에서 현재 있는 모습이에요. 대차 잔고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누적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보면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가 조금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244만 주, 229만 주까지 줄어들었었죠. 229만 주, 약 230만 주에서 14만 주 늘어났는데 그러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늘어나 있겠죠. 다시 꺾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기존에서도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꺾여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를 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매도 누적 잔고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고작 며칠이죠? 10몇 거래일 만에 14만 주가 늘어난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10만 주, 15만 주 다시 대량으로 줄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숫자에 대한 성장폭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공매도는 떠나갈 수밖에 없고 이미 큰 그림에서 떠나가고 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인지해야 한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입니다.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2만 1000주, 기간 2000주, 기간은 1800주, 2000주. 조금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외국인이 담았고요. 개인이 매도를 한 모습이에요. 3거래일 가까이. 한 달 기준 50만 주가 외국인으로 그대로 넘어갔고요. 기간은 현재 눈치 보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 금융투자가 한 달 기준 12만 주. 오늘 16,000주를 들어왔어요. 그저께 14,000주. 어제는 3,000주 가까이 매도했지만 금융투자가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연계금은 20만 주를 담았습니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의 물량을 연계금이 그대로 받아왔다. 최근에 연계금은 살짝 눈치 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의 기간의 수급의 중심은 연계금이다. 헬스케어의 기간의 수급의 중심은 연계금이다. 큰 흐름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수급은 정말 좋습니다. 아직까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거의 똑같은 흐름입니다. 현재. 자, 그리고 헬스케어 오늘 외국인 창고를 통해서
7만 5천 주, 기간은 3만 9천 주, 약 4만 주 매도를 했는데요.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다 매도했어요. 그러나 연기금은 매도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흐름으로 봤을 때 한 달 기준 약 12만 주를 들어왔고요. 사모펀드가 15만 주, 금융투자가 22만 주를 매도했는데 금융투자가 오늘 9,600주, 사모펀드가 5,700주, 한 달 기준 22만 주, 15만 주를 매도했거든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가 추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수급으로 조금 더 안정화가 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 기준 18만 주, 약 17만 7천 주를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스텔라라 임상 3상 결과 발표. CTP43 임상시험 약물이 의약품으로 최종 허가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약 10% 수준으로 알려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진짜 왜 대단하냐? 단 한 번에 실패 없이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역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정말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내는 기업이죠. 일을 해낸다는 거는요, 결국은 숫자를 뽑아낸다는 거예요. 숫자를 뽑아낼 수 있는 정말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요. 이미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추세가 다시 한번 많이 꺾였지만 다시 기간 조정 거쳐서 다시 돌아나갈 수 있는 흐름을 충분히 기다려볼 만하다. 다만 매크로가 좀 진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볼게요. 임상시험의 진행 결과. 그래서 유효성을 좀 볼게요. 당사는 CTP43의 임상 3상 시험을 통해서 아래와 같은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효성과 안정성. 먼저 유효성에서 스텔라라와 동등성 한계인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외에 들어와 동등성을 입증하였다. 조금만 더 보죠. 자, 먼저 유효성. 1차 평가 변수인 건선 면적 및 중증도 지수의 베이스라인 대비 12주 시점의 평균 백분율 개선에 대한 평가 결과. 그래서 자, 치료 차이의 90% 신뢰 기관이 2.0으로 사전에 정의된 동등성 한계인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 들어와서 동등성, 유효성에 대해서 동등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평가 변수인 PASI 평균 백분율 개선도에서 피부과적 삶의 질 지수에서 CTP43과 스텔라라 간의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즉 1차 평가 지수와 2차 평가 변수인 이 두 가지에서 모두 유효성을 증명하였다는 소식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무려 2%, 2.0으로 사전에 자 90% 신뢰기간이 치료 차이의 90% 신뢰기간이 2.0으로 사전에 동등성 한계인 정의된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를 한참이나 줄였던 2.0으로 1차 평가 변수 그리고 2차 평가 변수 또한 충족하였다는 소식이죠. 더불어 안정성에서 투여 이후 발생된 이상 반응에서 CTP43에서 44%, 약 44%, 스텔라라에서 약 42% 발생하였고 대부분 경증 또는 중증도에 해당하였고 대부분 회복하였거나 회복 중인 투여 이후 발생된 중대한 이상 반응은 CTP43과 스텔라라 모두 2%씩 각각 발생하였음. 그래서 중요한 것 안정성에서 또한 입증을 하였다는 거예요. 특별 관심 대상 이상 반응 측면에서 투여 후 간염이 CTP43과 스텔라라 모두 각각 18%씩 발생하였고 특별한 과민 반응, 악성 종양, 그 다음에 사망 사례 보고가 없었다. 그래서 유효성, 동등성, 유효성과 안정성에서 입증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기대 효과로서 오리지널 제품의 경우 기존의 치료 옵션보다 개선된 임상 이익을 가져왔으나 상대적으로 비싼 치료 비용으로 인해서 높은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중요한 거는 유효성은 동일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스텔라라의 출시가 이제 한층 더 눈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더불어서 셀트리온의 실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뉴스로 나온 부분이에요. 12조 시장 정조준 셀트리온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에서 동등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스텔라라 투여군과 CTP43 투여군으로 나눠 임상을 진행했다. 교체 투여 후 28주간의 결과를 분석했다. 유효성, 동등성을 입증했으며 안정성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했다.
교체 투여 후 1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유효성이 유사하게 유지되고 약물 투여 후 유의미한 이상 반응이 없어 안정성을 확인했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 진화제로 램시마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의 3개의 바이오시밀러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바 있다. 이어 후속 바이오시밀러로 CTP43과 47이 임상 3상 단계에 있다. 셀트리온은 인터루킨 12, 23 억제제인 CTP43이 상업화가 되면 TNF-알파 억제제 램시마 제품군 및 유플라이마와 자가면역 진화 치료제 시장에서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CTP43은 오리지널 의약품 스텔라의 바이오시밀러이죠. 12조, 시장 규모가 약 작년 기준 12조 3,300억 원입니다. 그래서 CTP43의 글로벌 허가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다양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포트폴리오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5년도에 250조 자가면역 질환 시장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더불어 항암제 시장도 이거보다 추후 더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셀트리온의 추가 매출은 현재 2조예요. 현재 매출은 2조입니다. 추가 매출은 10조를 넘어가게 돼요. 이것 또한 확실성의 영역이다. 언제 넘어갈지, 언제 3조를 넘어갈지, 언제 4조를 넘어갈지 우리는 그 부분만 눈으로 확인하면 된다. 그 이전에 주가는 먼저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셀트리온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주가만 시장 매크로와 함께 조금 더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는 싸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남들이 말하면 미쳤다고 할 수 있어. 남들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땡큐 하고 지금 가격은 너무나 싼 가격이다. 그쵸?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열심히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평단가는 낮아질 거고요. 나중에는 지금 모으는 주식수가 한 주가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알보텍이 고농도 휴메라 시밀러 생산시설 이슈로 인해서 교체 처방 가능 고농도 휴메라 시밀러 알보텍의 바로 휴메라의 바이오시밀러가 소재 레이카비크 소재 생산시설 결함으로 인해서 현재 문제가 좀 있다는 소식이에요. FDA로부터 승인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산시설 결함 등의 이유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셀트리온과 알보텍과 삼바 이들의 고농도와 교체 처방을 필두로 해서 원가 경쟁력을 필두로 해서 유플라이마 오리지널과 함께 전쟁을 치러줄 텐데요. 미국에서. 미국 시장만 무려 20조입니다. 어마무시한 시장이 열리는 건데요. 과연 셀트리온이 선점에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소재의 레이카비크의 실사 결과 생산시설의 특정 결함을 언급하며 최종 보완 요구서를 보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알보텍이 제출한 제품명이에요. 알보텍의 휴메라 바이오시밀러 AVT02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 허가 신청은 승인이 지연될 전망이다. 그렇게 알보텍 CEO는 생산시설 결함을 해결하고 실사를 완료하기 위해 FDA와 밀접하게 협력할 것. 승인 기간은 12월 이전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 18년에 예정된 내년 7월 1일까지 고 바이오시밀러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셀트리온과 삼바와 알보텍. 글로벌 미국 시장에 20조. 과연 셀트리온이 퍼스트 모버가 될지 삼바가 먼저 나가고 있죠, 현재. 그래서 중요한 건 내년에 이미 열리는 부분이에요. 내년 기준점에 그리고 사보험사에 등재가 되고 더불어 고농도와 그리고 교차 처방과 그리고 직판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반드시 저는 해내리라 믿습니다. 전통제약사 자존심 유한양행 셀트리온 넘어서기 위한 전략은 혁신 신약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투트랙 전략 렉나자는 혁신 신약 및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 결정체 렉나자 내년 연매출 1000억 슈퍼 블록버스터 예약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5년간 2배 증가 9년간 1조 투자. 자, 셀트리온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유한양행 100년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역사 속에서 셀트리온이 고작 20년 만에 이제 이런 말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제약사의 자존심인 유한양행. 그러나 연매출 1000억의 슈퍼 블록버스터라고 해요. 지금 램시마 매출 규모를 보면 참 1000억. 연매출 1000억 갖고 슈퍼 블록버스터일까요? 물론 얘네는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직접 전반부와 후반부를 담당한 게 아닙니다. 기술 수출을 해서 로열티,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겠죠. 처음에 기술 수출을 하고 그 다음 마일스톤과 로열티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셀트리온과 천양지적인 차이이다. 더불어 혁신시장 파이프라인 5년간 2배 증가했는데 9년간 1조 셀트리온은 조금 있으면 연간 R&D 비용이 1조에
이르를 전망이에요. 왜? 우리의 제품 라인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매출과 수출과 R&D 비중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자, 이 단어, 이 기사 한 장이 정말 큰 의미를 담는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역사에서 획을 그어가고 있고요. 주가만 자, 올해 올라갈지 내년에 올라갈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차분하게 우리 기다리자고요. 우리 시간 오지 말라고 해도 오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땡큐 하고 담으세요. 실제로 지난해 기준 유한양의 영업이익률은 2.8%에 불과하다. 반면 연매출 2조 원대 기업으로서 올라선 SD바이오센서는 진단키트밖에 없잖아요. 이거 빼도 돼요. 왜?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워낙에 낙폭이 크다. 그리고 주가가 이미 빠그러져 있죠. 시젠과 함께. 셀트리온은 39.59,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삼바는 CMO, 더불어 연구개발 따로 직판 판매 따로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를 한다면 유한양행, 종근당, 동아제약 얘네들과 비교하게 돼요. 한미약품과. 그러나 이미 유한양행, 셀트리온 다음이죠. 얘네가 셀트리온 이전에 국내 제약회사의 1위였어요. 그러나 이미 상대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셀트리온의 차트인데요.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칠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박살나 있고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죠? 셀트리온의 그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펀더멘탈과 기업 가치는 연일 증가하고 있는데 숫자에 대한 성장폭도 분기에 이제 다시 한번 성장폭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성장이 정체가 됐다가 다시 돌아나가는 흐름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는 응축되고 있죠. 그런데 그럴 거예요. 저를 보시고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참, 얘는 주가도 박살나 있고 물론 갈 것 같아. 회사도 좋은 거 알아. 근데 정말 힘들거든. 쳐다도 보고 싶지 않거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친 분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저는 정말 이 가격을 믿지 않고요. 제 목소리 들으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찍기 때문에, 숫자를 찍을 걸 알기 때문에, 숫자를 찍으면 주가가 올라나갈 걸 저는 100% 알기 때문에, 이거는 100%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지만 목소리를 더 키우는 거겠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힘을 내시고요. 나중에 제가 언급을 드렸죠. 정거점 돌파가 나올 때는 조금의 목소리에 에너지를 좀 빼고 편안하게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들 마시고요. 본업에 충실하시고요. 제가 언급드리잖아요. 반드시 정거점 돌파는 나옵니다.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이니까요. 지치지 마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